안녕하십니까, 이혜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또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하셨던 최정은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은 특별히 북한의 보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선생님, 북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는 게 뭐냐면 무상치료, 그렇죠. 예방의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사회주의의 얼굴이고 예. 또 북한이 또 제일 자랑하는 그런 예. 거죠. 뭐 잘 되든 말 되든 아니든. 예, 그러면 진짜 무상치료에서 모든 사람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잘 받고 있다는 겁니까? 일단은 뭐 북한 현재 의료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현장에서는 지금 무상 의료라고 말할 수 없죠. 예. 왜요? 무상 의료를 하려면 국가가 의료인들한테 예. 모든 걸 다 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가장 답변적인 신뢰를 들어가지고 의사들이 지금 한 보통 2천에서 한 5천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2천에서요? 예,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래요? 북한 돈으로. 아니 그러면 쌀값이 지금 8,000원이라는데 그렇지. 예. 그러면 쌀 1kg도 못 사고 못 사죠. 2,000원 받는다 그러면 쌀 몇 그램 사는 거예요? 한 200g 사겠지. 그냥 한 끼도 못 먹고 네. 어떻게 한 달 동안 치료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북한 지금 내부 현실 자체가 네. 현장에서는 지금 그 무상 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현실과 이상 간에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북한에서 직접 생활해보지 못하는 이런 외부 사람들은 예. 북한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중에 하나죠, 이게. 그렇군요. 그러면 의사들은 뭐 어떻게 살아요? 한 달 동안 나가 일해서 예. 한 끼 쌀값도 못 벌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상 의료가 못 되는 거죠.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유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병원 올 때, 병 보이러 올 때, 네. 그냥 안 오는 겁니다. 뭘 갖고 와요? 뭐 담배, 뭐 술. 근데 뭐, 담배만 받아갖고는 밥을 못 먹잖아요. 아니죠. 북한에서 비싼 담배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 말고 고향이라든가 뭐 지금 북한 담배도 요즘 비싼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0.5달러 뭐 비싼 거는 뭐 한 각당 1달러 뭐 비싼 거는 10달러짜리도 있거든요. 100달러에 80만 원이니까 1달러면 얼마입니까? 8,000원. 8,000원이네요. 그러면 그 쌀 한 킬로 값이네. 그렇죠. 근데 그 뇌물을 받아서 그걸 팔아야 또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병원에 오면서 담배 사서 파는데 담배 사서 들어오고 의사들은 자기가 뭐 그중에서 몇 각 피우고 나머지는 이제 생활 보탬용으로 이제 또 담배 사서 가는데 팔고. 그럼 그냥 돈으로 갖다 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돈하고 담배는 또 이제 좀 차원이 다르죠. 왜요? 돈은 이제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이건 유상의료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환자 측에서 이제 믿지 못할 잘 모르는 사이인 경우에 신속하게 되면 그 우상은 이제 그대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거니까. 뇌물 받는 건 괜찮아요? 그건 좀 낫죠. 그러니까 수고했다고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같은 말이라 같은 행동이라도 툭탁이 다르다고. 인사는 괜찮은데 돈 같은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진짜 믿을 만한 사이에는 돈을 주고받는 거죠. 믿을 만한 사이는 돈을 주고받고요.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는 무상인데 실질적으로는 유상.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국가가 돈 받고 치료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무상 의료를 자랑하는 북한이 이거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 자랑이 돼요, 그게? 참 이게 북한이 뭐라고 할까? 체제 자체, 뭐 북한의 헌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스템 그리고 현실하고는 그 괴리가 너무 많이 돼서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경우에 돈을 갖고 가서 진료는 받을 수 있는데 약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받으려면 또 별도의 내용을 따르는 약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단 고가 약 같은 걸 부족하고 혹시 있다고 해도 뭐 간부 전용이라든가 의사 아는 사람이라든가 뭐 의사 자기 자신 혹은 가족
그 외에 아는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도 머리 안에 뭐 담배 같은 거 비싼 거 가져오는 사람도 순서로 이제 주다 보게 되면 금방 병원에 약사 고갈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밖에 다 많잖아요. 그럼 그 장마당 가서 사는 거예요? 예, 시장 혹은 북한이 지금 전역에 저 약국들이 다 널려 있어요. 예? 돈 내고 살 수 있는. 개인 약국이? 예. 그건 뭐 통제 안 해요? 개인 약국이지만 어느 뭐 저 약품 관리소라든가 혹은 어느 약국이라든가 또 어디에 기업소에 다 적을 걸고 있는 그 개인 약국들이죠. 아 그런 게 생겼나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게 약국이 있긴 있었는데 그 약국이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개인 약국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회주의를 우기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하지만 그 약사통이 없으면 그냥 죽어야 돼요. 환자는. 그렇군요. 제가 있을 때는 병원에 이제 이렇게 가니까 병원에 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무슨 약을 장마당에 가서 무슨 약을 사 먹어라. 종이에 적어주고. 네, 그래서 장마당에 가서 약을 사려면 그 안전원들이 또 약은 특별히 또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암암리에 사야 되니까 보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 거짓말 약들이 또 좀 많아가지고 아니면 또 너무 그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된 약을 사서 잘못 주사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개인 약국이 생기니까 그런 거는 좀 줄어들었나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가짜약 같은 것도 뭐 없지는 않는데 그런 걸 팔았다가는 신용 어기고 또 소문나게 되면 그 약국에는 그 장사꾼한테는 살려가지 않으면 자기는 뭐 손해보거나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경쟁하게 만들어도 신용을 지켜야 되고 하니까. 자본주의가 그러면 그 가짜를 안 사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 파라티푸스에 이제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장마당에 가니까 약이 없어요 거기도. 그래서 신더미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을 못 구해가지고 그 돈 내고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뇌물을 주고 또 돈 내고 사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뇌물을 주고 돈 내고 사는 건 아니고 그냥 돈 내고 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좋은 거죠. 그렇구나. 그럼 의사들은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럼 병원에 지금 그 약국이 없어졌습니까? 약국은 있죠. 병원 약국은 뭐합니까? 그건 뭐 그대로 그냥 국까지 돌아가는 뭐 동약관리소라던가 또 위에서 그 원료들이 좀 보정이 해가지고 만든 약들 같은 거 그런 간단한 해열 진통제 뭐 이런 소화제라든가 뭐 대부분이 다 한약제지만은 이런 것도 일정하게 있지만은 뭐 그거는 뭐 시장에 나가도 별로 비싸지 않은 약들이에요. 비싸면 벌써 뽑아갔지. 그 약은 주로 어떤 약들이 많이 팔리나요? 북한에서요? 아마 해열 진통제,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그러니까 제조원이 어딘가요? 뭐 장마다 시장 가게 되면 전 세계 거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엔에서 지원하잖아요. 남한에서 지원했다, 유엔에서 지원했다 하잖아요. 그 약들이 다 시장에 다 나와요. 지원했는데 원래는 이게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병원에 나와야 하잖아. 그렇죠. 그 병원에는 그렇게 소량이 나오고 소량이 나온 것도 진료가 간부들 받는 그 진료받는 진료과라든가 혹은 그 외에서 북한 그 간부들 당 행정 간부들 얘네들이 먼저 다 뽑아 먹고 뭐 선배한테는 뭐 가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시장에 다 가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도 없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 유엔은 뭐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돕는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북한 주민을 돕는 게 아니라 북한 당 간부들의 배를 채워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약 같은 거 이렇게 무상 지원하게 되면 당 간부나 고위 기득권층들은 그런 것들을 자기 직책에 맞게 다량 혹은 소량 착복해가지고 그걸 이제 시장에 돌리고 그게 파는 거가 이제 북한 돈이든 달러나 위안으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이런 그 부패를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참 좋아. 우리 당이 고마운 노래 부르면서 이제 체제를 옹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 세계에서 정말 그 어떤 그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사용될 때는 전혀 비인도적인 그렇죠.
일에 사용이 되는군요. 예. 그게 이제 북한 체제 자체가 그 적폐고 병폐이기 때문에 그걸 거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적폐고 병폐 같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적폐, 병폐에 속하는 거죠. 동조하고 협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차이지,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장마당에서 그냥 사고팔고 하게 되면 뭐 문제 없는데, 그거를 특별히 또 단속하는 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아무 노력도 없이 착복하는 인간들이 생기고 정말 부정부패가 더 심각하게 되고,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국은 아주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거군요. 의사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나요? 북한 의사들. 어떤 사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좀 한국은 이제 의사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직업이거든요. 북한도 뭐 나쁜 직업은 아니죠. 북한도 뭐 솔직히 뭐 남자건 여자건 전에 총각인 경우에는 의사 직업 한다 하게 되면 결혼을 잘 좋은 대상자를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직업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의사 직업이 좋다 하는 거가 마지막에 이제 뭐 감옥이나 수용소 가도 거기 안에서도 의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는. 그러니까 의사 직업이 안전하다 이런 의미에서 먹고는 살죠 의사에서. 의사에서. 네, 북한에서. 제가 있을 때는 의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북한 사회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회 기준으로도 그때 이제 보니까 배급을 안 줘도 의사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들이 막 탈 끌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가 지금 북한의 지금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또 지금은 거의 자본주의에 가까운 북한 체제만 없다면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로 가는 가독의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지금은 먹고 사는 의사들은 돈 좀 모으는 의사들은 의료 기술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진료를 해준 대가를 받는 재능도 좀 겸비된 그런 의사들인데 옛날에는 이제 그거가 이제 뭐라고 할까 진료해주고 돈 받는 대가를 받는 거가 이제 뭐 어색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엔 약이 없었어요. 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리 유명해도 약이 없이 어떻게 치료를 해요? 그러면 요즘에 개인 병원도 있습니까? 개인 병원 자체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북한은 또 왕진 문화가 우세하잖아요. 네, 왕진이죠. 그러니까 뭐 가게 되면 그냥 뭐 개인 병원에 가지 그냥. 병원 차리지 않은 개인 병원이지. 아, 그럼 지금 왕진을 많이 가나요? 그렇죠. 뭐 왕진 가도 아니면 걸을 수 있는 환자는 또 의사 집에 오기도 하고. 의사 집에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집에 가서 무슨 치료를 해요? 일단 뭐 병원에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같은 거 내놓고는 병원 시설을 딱 이용해야 되는 경우를 내놓고는 뭐 실험 검사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내놓고는 뭐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거 다 대부분 집에서 하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 이제 나중에 개인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 그렇죠. 심지어는 산부인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절술 북한은 소파술을 하는데 그것도 집에서 하잖아. 여기 낙태. 그 기구 다 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서 하게 되면 얼마나 가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과에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아, 그래요? 집에서 하게 되면 전에가 자기 가지니까. 과에다 또 돈을 내요? 근데 환자 자체도 임신 중절하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거의 절대 다수가 자기가 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미혼 여들이 많기 때문에. 아, 미혼 그게 임신이 맞나요? 그렇죠. 왜요? 거기 뭐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살면 여자가 정절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옛날 소리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북한의 젊은 여성들이 그러면 혼전 성관계를 많이 가지는 건가요? 혼전 정도가 아니죠. 뭐 제가 산부인과가 사원 같은데, 그러니까 산부인과에도 뭐 우리 친구들도 많고 하는데 걔네들 말도 들어보게 되면 이제 중학교 애들도 온답니다. 에? 중학교 애들도. 진짜요?
중학교 몇 살인데요? 그 중학교 애들이 그 임신이 되나? 그렇죠. 그런 그 사고들이 많았어요. 여기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중학교 선생이라든가 혹은 동네 아저씨라든가. 그 미투네 미투. 그렇지. 성추행, 성폭행. 근데 북한은 다 감춰야 되잖아요. 그거 창피하니까. 그거 알려주면 자기 손해 보니까 결혼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래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말 들어보면 이제 점점 이제 어린애들,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지 않은 혹은 갓 졸업한 이런 중학교 졸업을 전후한 이런 여학생들이 자기 엄마 같이 와서 임신 중절을 하고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 있잖아요. 피임. 예, 피임까지 다 해야지. 아니 그 젊은 애가 그 피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결혼 나게 되면 또 그때가 또 풀면 되니까. 작은 애 고리장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안 좋을 텐데. 안 좋아도 또 사고 쳐서 또 임신 중 수술하기도 나오니까. 북한은 콘돔 모르잖아요 아직도 잘. 그렇구나. 야, 정말 그 심각한 문제인데. 예. 그래서 북한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성병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고 그런 거죠. 성병도 있어요? 성병이 많죠. 그래요? 예. 그 남한의 아저씨를 북한에 가가지고 막내 들렀다가 성병 걸려고 큰일 나겠다. 예. 여기 요즘에 무슨 씨앗 작전? 씨앗 심기 작전? 그건 북한이 옛날부터 했던 거고. 글쎄, 그러니까 남한 아저씨들이 거기 가가지고 다 거기 작전이 걸려든다 그러던데 막 또 매독 같은 거 막 걸려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애들도 북한에 국가적으로 다 검진하고 시행하니까 그건 좀 안전하죠. 야, 진짜 지금은 그게 성문화가 확실히 난잡해졌네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는 오히려 북한이 나보다 좀 더 이제 성적으로 물러나요? 물러나지. 예. 그래요? 예. 그렇죠. 아니, 난 중학생들이 임신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때는 중학교 애들이 임신하는 건 좀 없었죠. 혼전의 임신이 없는 건 아니고 있죠. 예, 있는데 그는 그래도 중학교를 졸업했었지. 야, 우리 북한에 살 때 그런 얘기는 있었죠. 타가소에 가도 수초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지금은 그러잖아요, 북한이. 지금 그래요? 예, 이거 어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 전 주민이 알아요. 그것도 북한 소문이 빠르잖아요. 누구 모르게 가만히 했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어떻게 다 소문 난 거예요. 동네에서 다. 그래요? 네. 이야, 정말 미래가 없네요. 그렇죠. 동성애는 없습니까? 동성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고위층들 마누라들. 예? 고위층 마누라들이? 예. 남자가 아니고요? 예,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요? 고위층 마누라들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고위층 마누라들은 남편은 나가서 어쨌거나 일하잖아요. 예. 근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마누라들은 자리 유지해야 되고 또 승급하거나 자리 지킴하려면 또 상부에 잘 보여야 되고 자기 인맥이 있는 그런 꼭대기 간부들하고. 예. 그럼 또 그런 마누라들 또 그런 그룹이 따로 또 있어요. 예. 잘 보이고 어쩌고 하는 그런. 예. 그러면 걔네는 뭘 하겠어요, 그러면 또. 지들끼리 모여서 또 이제, 해외 무슨 이런 무슨 이상한 있잖아요. 포르노 예. 이런 거 보고 뭘 보고 그런 걸 또 새롭게 접하게 되니까. 그 여자들끼리 모이니까 그 동성애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북한엔 동성애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래서 그런 내부를. 남자들은 없어요? 남자들도 혹간 있다고 하는데 여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남자들은 덜 호기심 가진 것 같아요. 아,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동성애가 더 많다. 그 대체로 나이가 몇 살들인데요? 그게 이제 중년기, 한 40, 50대. 40, 50대들이. 30대도 있긴 하겠죠. 이거 미쳤네,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동성애를 통해서 그 고위급 그 남편의 그 마누라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저들끼리 또 이제 그룹 문화가 또 있는 거죠, 또 이제.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북한의 엘리트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들 뒷생활 보게 되면 마누라들이 환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언제 숙청을 당하겠는지, 언제 이 자리에서 해임이 되겠는지, 또 올라가야 되고, 왜? 그 자리 서열에 따라서 이제 부패,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력과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치. 북한에서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건 모든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하고는 틀리잖아요. 여기는 뭐 떨어져도 그동안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북한은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즉시에 그렇죠.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간부가 되려면 그 세 가지 징표가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뭐예요? 못 들어봤어요? 첫째, 악필이어야 한다. 악필. 예. 그러니까 간부들은 대충 글 잘 못 쓴대요. 사인만 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마누라가 환자가 돼야 되고. 왜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반적으로 간부 마누라는 다 환자들이니까. 또 그걸 또 역으로 보게 되면 환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나는 육체 노동할 건 없고 쓸데없는 신경만 쓰고 다니니까 병이 걸리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동성애도 막 하고. 그럼 뭐 세 번째는 좀 바람기 있어야 된다. 북한은 아직도 영웅 호수 호색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색 잡기. 예, 영웅 호색.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악필, 환자, 주색. 세 가지가 북한의 단부징표예요. 오, 그래요? 농담으로. 농담으로. 아, 난 제일 충격적인 게 간부 마누라들이 동성애 한다는 거. 아, 충격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현실 도피하는 거죠. 이걸 자기가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막 비디오도 찍나요? 비디오 찍는다는 것까지는 듣지는 못했는데 우리끼리 그냥 뭐 그런 거 다 하겠지 뭐 이렇게 추측이나 하죠. 실제 하는지는 모르고. 실제 하는지는 모르고. 근데 그 왜 그런 추측을 하죠? 뭐 동성애. 아 동성애는 실제 해요. 동성애 실제. 그거는 뭐 실제 그렇게 해서 뭐 성병 같은 것도 걸려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병원하고 연결되잖아요. 의사 간호사하고 연결돼가지고 치료 받아야 되니까 주사도 맞고 약도 맞고 해야 되니까 병원 의사나 간호사들 제일 빠르지 그 소문. 그래서 어느 집 마누라 뭐 어쩌고 거기 가서 또 다니면서 또 듣다 보게 되면 아무리 지들끼리 뭐 비밀을 엄수한다고 해도 뭐 한두 마디 말 흘리게 되고 조가 받아 보게 되면 이게 뭔가 전체가 나오는 거지. 야, 이게 간부집 마누라들이 문제군요. 북한 전체가 문제지. 네, 전체가 문제죠. 야, 이게. 근데 뭐 동성애 문제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정권 하에서는 그 소수자 뭐 차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정권도 남한 정권도 뭐 북한 그래서 엘리트들 좋아하잖아요. 가치관이나 개념이 비슷해가지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뻘 난다고. 예, 그런 동성애 같은 거 나 먼저 받아들이고. 예, 그렇군요. 야, 충격인데요. 네, 그래서 북한이 뭐 서구에서 말하는 뭐 포르노 무슨 다양한 거 있잖아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 북한의 그 간부들이 중국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포르노, 야동. 야동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 야동을 실질적으로 북한에 가장 많이 유통시키는 자들이 보이부 그렇죠. 요원들이고. 근데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또 그러면 동성은 또 그렇고 동성애 있다 하고 또 근친 상관 같은 건 없나요? 근친 상관은 뭐 모두 많죠.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 거의 30년 전에 있었던 거는 우리가 직접 목격했던 거는 그 온성 종성에서 옛날에 이 보이부 출판 갔던 사람들 관리소 있었죠. 많잖아요. 거기서 뭐 엄마는 죽거나 뭐 이혼해서 안 갔는데 뭐 아빠하고 딸이 갔거나 혹은 엄마하고 아들이 갔거나 뭐 이런 또 형제끼리 갔거나 여기서 딱 근친상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종성에 가게 되면 뭐 아빠하고 딸, 뭐 누나하고 남동생, 뭐 오빠하고 또 뭐 여동생, 이 엄마하고 아들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애들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뭐 이제 32년 전인데 뭐. 그러면 그럼 뭐 할 수 있다 그다 치고 뭐 근친상가 많지요. 그 관리소 안에서. 네, 근데 뭐 이제는 관리소뿐 아니라 뭐 북한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근친상간이 많아요.
야, 그 좀 실태 조사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할 수가 없죠. 하도 우리가 그 우려인들이 이런 그 루머는 제일 먼저 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아니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야 이거 좀 바로 잡아야지.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로 잡아요 그거? 아니 동성애의 근친상간에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법적으로 지금 그 제도화에서도 그런 걸 그 적극 참여하자고 하는데 그럼 수간은 없나요? 수간? 수가 돼 있어요. 어떤 뭐 있나요? 뭐 북한에 뭐 짐승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돼지나 개지. 돼지나 개. 근데 물리면 어떻게? 자기 그 반려견이니까 애완견이니까. 그거는 뭐 수간도 뭐 여자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여자들이? 그럼 북한은 여자들이 그렇게 특별적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들은 거는 어쨌든 그 여자들의 그런 그 행위를 뭐 들은 게 좀 많아가지고. 야 이거 진짜 충격인데요. 거기 최첨단이네요. 그래서 북한도 이상한 건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 스와핑이라고 아세요? 스와핑. 네. 스와핑 한 거는 내가 들은 적 있어요. 이렇게 마누라 바꿔치기. 그거는 내가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총살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스와핑도 있죠. 있죠. 다 있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나온 그런 이식거리들 있잖아요. 성 관련해서 다 있어요. 북한에 과거에 있었으니까 뭐 지금 더 하지. 우리가 이거 사실 북한의 보건 우려 체계를 좀 봐야 되는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니 성병 나오다 나니까 이런 게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성병이 많겠네요. 많죠. 그러면 탈구하신 분들 중에도 있을까요? 글쎄. 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제가 뭐 하나에서 그런 환자들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북한에는 어쨌든 많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치료 받아야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아마 하나원 선에서 아마 다 국정원이나 하나원 선에서 아마 그런 그 치료 받아야죠. 치료 받겠죠. 뭐 그런 사람이 맞는지는 모르니까. 예. 지금 우리가 북한의 보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통일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또 문재인 조건이 뭐 북한하고 무슨 꿍짝꿍짝해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뭐 어디까지 오픈하고 어디까지 접근하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북한의 이러한 실태들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우지 않는다면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치명적인 그렇죠. 그 데미지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최정수 선생님 이거 역할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혹시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예방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할 수가 없는데 예방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그 현상들이 있으면 그거 이제 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사소한 거 그렇죠. 그런 거라도 미리미리 다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우리 최성훈 선생님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한에 가서 요즘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같은 거 제일 처음에 지금 드러나게 지금 검사 어쩌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 기본 그 검은 안희정 사건 아닙니까? 근데 안희정이 2년 전인가 어느 이런 방송에 어딘지 나와서 뭐 자기는 이 동성애 관련해 가지고 일벌을 하다 뭐 하면서 동성애 옹호하는 발언했잖아요. 그럼 그분이 동성애도 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근데 뭐 자기가 안 하고 남들이 하는 거 분명 안 좋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하면서 남들이 하는 거는 괜찮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인 그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글쎄 성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좀 변태적인 행위를 좀. 그다음에 연달아 지금 그 미투에 그 줄레줄레 끌려 나오는 게 몽땅 지금 지금 정권하고 제일 가까운 친근한 그런 그 정계, 사회계, 문화계 인사들이잖아요, 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왜 그런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북한에서 지금 간부 마누라들, 북한 정권에 기생하면서 북한 정권을 유지에 지금 그 동조하고 협조하고 있는 북한의 지금 기득권층들.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이 똑같아요 지금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너무 그 욕망이 또 다른 쪽의 욕망을 낳지 않느냐. 변태라든가 성적인 이런 것도 승화가 되기도 그런 하고. 거를 낳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뭐 연방제니 통일이니 뭐 어찌게 한다는 거, 현재 지금 문정권 같은 좌파 정권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하고 합해가지고 앞으로 통일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 건전하고 제대로 된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 문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남북의 온통 대표적인 것만 다 합쳐가지고. 그러게요. 이거 큰일인데요. 어쨌든 대표적인 문화가 그 문제인 이유는 그 대표적인 문화를 통해서 양산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그 인류의 이 생명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오늘 충격받았습니다. 북한 고위층 마누라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 북한 중학교 아이들까지 혼전의 임신이 너무 많다는 사실. 중학교에서 이게 혼전의 임신이 많아지면 이게 뭐예요? 이게 아비규환이지. 거기다가 뭐 하여튼간 대표적인 성문화가 북한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대책이 참으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마약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또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